대부분의 현대 한국인들에게 말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승마 체험이라도 하지 않는 한 말과 교감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말이 가진 영향력에 비해 우리들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 형성이 늦은 이유 중 하나로 유라시아에 존재하는 말과 같은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생물학을 토대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 말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6천만 년 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출현한 에쿠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에쿠스는 말, 얼룩말, 당나귀들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아메리카에서 출현한 에쿠스는 수천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베링 해협이 아직 육지였을 무렵 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게 되어 말과 얼룩말 등의 조상이 되었고 이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쿠스의 크기는 어깨 높이가 120cm 정도로 오늘날보다는 작은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현대 말의 크기가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인간들이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품종 개량을 목적으로 더 크고 튼튼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6천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9천여 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멸종됩니다. 현재 학계에서 추측하는 멸종 원인은 인간들이 원시적인 남획이 중요한 원인인데 만약 계속해서 살아남아 그 당시 북아메리카의 인류가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다면 오늘날의 세계사는 다시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을 꼽는다면 보통 치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거리 기준으로 속도를 측정했을 때입니다. 만약 지구력이 필요한 장거리 기준으로 가장 빠른 동물을 뽑는다면 시속 65km에 이르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말이야말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입니다. 말은 이동수단으로는 물론이고 농경에도 이용되며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말 사육에 한계가 있어 주로 군사나 상업을 위한 용도로 말을 사용해왔지만 중앙아시아 스텝지대와 유럽에서는 말이 소를 대신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는 위가 4개인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새김질을 할 휴식 시간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시속 3km 이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되새김질할 필요도 없고 지구력도 소에 비해 월등한데요. 전차를 끌 경우 시속 33km라는 월등히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을 이용해 늘어난 이동 속도는 인간의 이동 영역을 확장시키게 되었고 BC 2000년경부터는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이 말을 전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철도와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말 이상의 조력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갈리아 원정을 간 로마인들은 바지를 입는 켈트족들을 야만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원피스나 마찬가지인 튜닉을 입고 토가를 걸친 로마인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고 정복의 대상으로 여긴 켈트족들의 바지를 미개함의 상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바지를 입게 된 것은 페르시아의 아케네메스 왕조 시절부터라고 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벽화나 조각들을 살펴보면 바지 입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전차를 타는 것을 넘어 기마병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지를 입게 된 것이죠. 바지를 입는 페르시아의 풍습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기원전 500여 년경 중국 서북부 초원지대의 모습을 드러낸 유목민 기마병들이 탁월한 기동력을 토대로 중국 본토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칠홍 중 세 나라였던 진, 조, 연의 세 나라는 이들의 습격에 대비하고자 만리장성의 시초가 되는 성벽을 세우는 한편 기마민족의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기원전 300년 이후 조나라의 무령왕은 기마민족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말타기와 궁수를 배우도록 지시했고 바지를 기마복으로 입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초기 로마 귀족들처럼 바지는 조나라 왕실의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으나 이내 중국의 귀족들도 바지의 실용성에 적응하여 바지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아시아에서 바지를 입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주나라는 무왕이 창건했는데 무왕의 아버지 문왕은 중국 본토 출신이 아닌 초원지대 출신으로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고대 황제들의 모습은 중국인 특유의 외모가 아닌 유별나게 긴 코, 움푹 들어간 눈,
덥수룩한 수염과 눈썹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양인인 한족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기마병 또한 유목민족의 문화이고, 인간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많은 장비들이 모두 스텝지대에서 보완되었습니다. 지리상으로 전국시대 중국의 서쪽 방면에 위치한 지는 이런 기술과 문화들을 경쟁국들보다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이 유리했습니다. 시황제는 유목민들에게 공급받은 말과 기마전술을 통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죠. 한무제는 오랑캐들을 견제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장건은 이곳에서 피땀이 흐르는 한열말을 발견하고 중국에 소개하게 되는데, 이후 한나라는 비단 무역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말들을 수입하게 됩니다. 월등한 품종인 서역의 말을 얻게 된 한나라는 좀 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으나 말들의 대량 사육이 불가능했기에 유목민과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중국은 한족이 중심이지만 유목민 이민족들은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역대 왕조인 주나라에서부터 청나라 때까지 송나라와 명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왕조의 혈통이 이민족 출신인 정복 왕조인 것을 보면 총포가 등장하기 전 말이 가진 전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총포가 등장한 뒤로도 군대에서 말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철도가 등장한 뒤에도 자동차의 등장 이전까지는 야전에서 말의 역할이 중요했죠. 말은 곧 전투력이자 국력이었으며 식민지 확장에도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 또한 말을 사육하여 보급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대영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 말의 대량 사육이 가능했던 곳은 인도가 아닌 척박하기 이를 데 없어 죄수들만으로 채워졌던 호주뿐이었습니다. 1787년 호주에 7마리의 말이 도착한 이후 전 세계의 말들이 호주에 도입됩니다. 날씨가 좋고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진 호주는 이내 말 사육이 번성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영국은 광활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말들이 필요했습니다. 세포의 항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어 전쟁 등에서 사용될 기병과 기마포병을 위해 호주에서 사육된 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전장으로 수출되는데 1861년에서 1931년 사이 호주의 말 수출량은 약 50여만 마리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는 유럽의 어떤 경쟁자들도 범접하지 못할 규모였고, 대영 제국의 세계 경영은 일정 부분 말의 대량 공급에 의지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경마를 가장 사랑하는 국가들 중에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를 꼽는데, 식민지 시절부터 호주인들에게 말이란 생업이자 삶이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